예감이 좋아. 안녕하세요. 건축사 김우철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총 6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가 시공사의 비전, 두 번째가 교육체계, 세 번째가 실무체계, 네 번째 현장관리, 다섯 번째 견적서, 여섯 번째 방문평가.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시공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공사 비전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짓고 나서 이 업체가 사라진다면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축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집을 짓고 나서도 꾸준히 이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사후관리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 교육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육체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마다 각 구성원도 틀리고 경력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각 구성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함양이 되고 그럼으로써 현장의 품질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, 실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무체계라는 것은 현장에서 시공사가 어떠한 공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그 시공사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시공 매뉴얼이라든지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고 품질 관리가 잘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 번째, 현장 관리. 현장 관리가 잘 된 현장은 품질 관리도 잘 되게 마련입니다. 청소 상태라든가 자재 관리, 보양 상태,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섯 번째, 견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견적서는 최소 3군데 이상을 선정을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성의 없는 견적서는 피하자입니다. 업체마다 다들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장짜리 견적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업체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고, 견적서의 매수는 최소 20장에서 30장 정도는 되어야 이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견적서를 받을 때 단순하게 총액만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각 업체마다 시공 방법이 틀리고 마감 자재 이런 거에 따라서도 비용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견적서의 설계 도서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와 이 내용을 같이 상의를 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고요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설계 도서가 작성된 후에 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 도면에 관련된 내역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. 이 내역서 안에는 마감 재료와 수량, 비용, 이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작성된 내역서에서 금액만을 지우고 설계 도면과 내역서를 A업체, B업체, C업체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은 이 업체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견적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가격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. 여섯 번째, 방문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가 마음에 둔 시공사가 있다면은 그 시공사가 시공한 주택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쭤보면 되겠는데요. 이 경우에는 3년 이상 된 주택에 가급적이면 방문하셔서 이 건축주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, 이때
시공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집이 지어지고 나서 사후 관리를 이 시공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정하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 6가지, 시공사 비전, 교육체계, 실무체계, 현장관리, 견적서, 방문평가,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